예,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문제 풀이할 차례인데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의 경우는 시중의 문제집하고 똑같습니다. 저 역시 시중의 문제집을 작성하니까요. 한데 몇 가지 특징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여러분 이 문제집 풀기 전에 할 게 있어요. 이 바로 문제집 보시면 안 됩니다. 안 돼요. 먼저 뭐부터 보시냐 하면 기출 문제집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기출. 하되 이 기출 문제의 내용에 저 역시 여기에 한 60%에서 40% 영역마다 조금 다를 것 같아요. 이 정도로 녹아져 있습니다. 녹아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기출 문제를 또 보란 말인가? 라는 의문이 있겠지만 그래도 기출을 꼭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문제집의 경우는요, 기출 문제를 바탕으로 변형화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변형할 때 이 개인의 의사도 반영이 될 것이고요. 그러면 여러분의 어떤 객관적인 내용에서 위배가 되어버립니다. 쉬운 예로 여러분이 이제 등록의 결격 사유, 저 같은 경우는 문제는 내지 않지만 시중에 일련의 문제집 보면 집행유예가 어떤 경우에는 집행유예에서 풀어지는 과정, 예를 들어 2분의 1 형량을 채우면 밖으로 나오는 이야기 이런 거 등등등을 담고 있거든요. 그건 전혀 시험과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나 여러분이 불필요한 시간을 줄여 나가려면, 좀 효율성 있게 하려면 이 불필요한 내용들이 담겨 있는 게 또 문제집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 기준을 빨리 잡기 위해서 기출을 꼭 봐야 됩니다. 그럼 난 또 기출을 몇 회 볼까? 과거 소급해가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기준으로 2016년이죠. 2016년이라면 이 16년을 기준으로 한 3회분에서 4회분 정도만 여러분이 보시면 돼요. 그럼 여러분 또 이러죠. 법이 바뀌었는데요. 봐야 됩니까?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 법 바뀌어가 시험 문제 떨어졌다는 사람은 제가 솔직히 못 봤어요. 그 정도로 이렇게 알토랑하게 공부하는 분도 잘 못 봤습니다. 해서 너무 개의치 마시고요. 대동소이합니다. 40문제 기준으로 한 두세 문제 정도만 법에 위배가 좀 되는 것이지, 그렇게 풀어라는 개념보다 좀 훑어보는 정도만 생각하신다면 법률 때문에 이상이다 말은 못할 것 같아요. 하여튼 3, 4회 보시고, 기출을 보시고 나서 문제집을 봐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 볼 때 또 여러분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절대 처음에 볼 때는요, 풀려고 하지 마세요. 기출 문제입니다. 아직. 예. 좀 생뚱맞죠? 풀려고 하지 말자. 여러분 풀어도요, 여러분이 이렇게 풀어요. 우리가 지금 책이 예전처럼 나오지 않아요. 이게 여기 있는 책뿐만 아니라 시중에 많이 풀려져 있는 책이 문제 있고 답 있고, 문제 있고 답 있고, 또는 문제가 왼쪽 페이지나 이렇게 쭉 있고, 오른쪽에 답이 다 있어요. 하여튼 한 페이지 안에 답이 다 있습니다. 예전 같은 책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문제 쭉 있고 뒤에 답지가 따로 별도로 분리되어 있었거든요. 그런 스타일의 문제집은 요즘에 잘 안 나와요. 그게 찾기 힘들지만 이 문제집의 경우 역시 기출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 문제 있고 답 있고 문제 있고 답이니까 여러분이 풀어요. 이게 또 단원별로 되어 있거든요. 단원별로 되어 있다 보니까 단원별이 같은 문제가 반복적으로 되어 있다. 그런 말을 단원별이라고 해요. 그러다 보니 위에 한두 문제를 풀리게 되면 3번, 4번 문제가 1, 2번의 문제하고 또 유사하다 이것입니다. 유사하니까 어떻게? 풀었네라고 자기 당체에 빠져버립니다. 난 정말 잘 나간 사람이야, 훌륭한 사람이야 라고 넘어가 버려요. 그러다가 나중에 종합형 40문제 풀다 보면 점수 왜 안 나오지? 여러분이 무엇이 잘못됐다는 그 판단을 놓치고 나서 그렇게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오류를 일으켜놓고 오류인지 모르고 넘어간다 이거죠.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고 막 넘어갑니다. 이게 단원별 문제집의 가장 큰 맹점이에요. 같은 문제 반복이니까 눈에 익혀져가 풀리니까 내가 풀었다고 오판합니다. 그래서 제가 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일단 눈에 익혀두십시오. 그게 좀 솔직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풀려고 하지 마시고요. 기출문제를 눈에 좀 선명하게 익혀두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한 번, 두 번 들어갈 때 풀어도 늦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정도, 이게 첫 번째는 눈에 좀 익혀두시고요. 두 번째 이렇게 볼 때, 이 문제의 키워드가 어떻게 되는가. 예를 들어서 다음 중 옳지 않은 것 하면 틀리다. 이런 지문이죠. 무조건 그 문제가 틀린 거 아니에요. 어떤 영역이 틀린 거예요. 예를 들어 제가 같으면 개업 공인중개사를 소속 공인중개사 고쳐가 틀리게 나오겠죠. 그 틀리는 위치에다가 선별적으로 색깔 있는 펜으로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이 맞고 틀림의 위치에다가 선별적으로 이 체크를 한번 해보세요. 요 지문 때문에 들었어. 요 지문 때문에 맞아서 해서 1에서 5지 선택이지 않습니까? 1, 2, 3, 4, 5. 그런 한 문장 한 문장마다 파악을 한번 하시게 되면요. 여러분도 빠른 시간에 합격을 합니다. 이게 솔직한 좀 이런 말씀 드리면 여러분한테 제가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공인중개사 자격증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습니다. 공부의 요령을 조금만 이해를 하시게 되면 정말 효과적으로 빨리 가져오는 자격증이 이러한 자격증 유형입니다. 우리 논술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객관식 시험은 요령이에요, 요령. 그래서 여러분이 이러한 것을 하게 되면 딱딱 눈에 자동으로 나도 모르게 손이 가게 됩니다. 정상적으로 가요. 아주 갑니다. 놀라울 정도로.
그러고 나서 세 번째 할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신 다음에 문제 유형을 이제 폭넓게 다시 한번 훑어보세요. 훑어서 보다 보면 웃긴 일이 발생합니다. 문제 포맷이 간략하는 느낌이 들어요. 출제되는 영역이 정해져 있다 해서 이 출제 영역을 여러분이 스스로 파악을 됩니다. 이 영역은 이렇게 문제 나오는구나. 이 영역은 이렇게 나오는구나. 자, 이런 것을 가지고 기출을 어떻게 여러분이 판단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이게 지금 객관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객관화. 이런 객관화 작업을 해야만 이러한 주관적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수험생들이 문제지만 수백 번 붙는다 하는데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여러분이 학원에서 저도 학원 강의 많이 하고 있지만 어떻게 되냐 하면 일반적 문제집이 몇 문제냐 하면요. 이게 OT 형식입니다. 문제집 OT예요. 어떻게 보자면 이 문제집이 한 600문제를 풀어요. 600문제. 그리고 여러분 잔판지라고 위로 넘기는 거 있죠. 이게 이제 10회 모의고사니까 400문제 풀어요. 그리고 하지 말라고 해도 하는 모의고사. 솔직하게 실전 동향을 바탕으로 한 모의고사. 실전 유사입니다. 그럼 실전하기 정말 유사하게 낼까? 출제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출제자가 그 모의고사 내겠습니까? 상식에 위배되는 얘기 좀 하시면 정말 잘못된 것을 합법화 시키면 안 돼요. 합리화. 모의고사 점수가 80점 넘었다 해서 시험장에 붙는다? 그런 거 없어요. 90점, 100점 나온다 해서 시험장에 붙는다가 없어요. 저 못 봤어요. 그렇게. 빵집 나와도 붙는 사람 많이 봤어요. 하여튼 모의고사, 여러 번 필요에 따라 하겠지만 이것도 생각 없이 봅니다. 이거 보는 사람 참, 저는 개인적으로 좀 다르게 보는데 하여튼 4번 풀면 또 160문제예요. 160. 거기다 기출문제 풀죠. 또 열심히. 기출문제 보죠. 이게 또 5회분이면 200문제예요. 한 과목 기준입니다. 한 과목 기준. 그러고 나서 여러분이 또 아침마다 강사들이 문제 줍니다. 10문제씩 그것도 한 200, 그 강사라고 할까요? 그 강사들이 한 주에 40문제, 두 달이면 80문제, 이것만 4달이면, 어떻게 되나요? 160문제 되나요? 160문제 돈 됩니다. 이거 다음 문제 해봐요. 몇 문제가요? 이게 계산도 안 해. 1400, 1500 이렇게 됩니다. 40문제 꼴랑 풀기 위해서 이거 다 풀었는데 떨어지게 되면 그 사람 아주 심각해요. 심각하다고요. 연령, 사회경 다 무시하고 좀 솔직해지자 이것입니다. 이분들이 왜 떨어지는가 학원에서 제가 바라다 보면요. 이러한 작업을 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제가 한때 문제집을 참 많이 만들 때가 있었는데 A 출판사 문제집 만들 때 사람이다 보니까 똑같은 문제, 그러니까 꼴랑 조문 50조문 가지고 51조문 가지고 이거 어떻게 문제를 몇백 개 만들겠습니까? 상식 안 맞잖아요. 그래서 어떤 출판사 문제를 같은 영역인데 제가 이렇게 하나 하고요. B 출판사는 이것을 2, 1, 4, 3, 5로 이렇게 바꿨어요. 예를 들어서 C 출판사 같은 경우 5, 4, 3, 2, 1 이렇게 위치를 바꿨습니다. 글자 형태 지문을 좀 바꾸겠죠. 바꾸는데 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같은 문제라면 한 문제를 두고 얘기하면 좀 그렇겠지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같은 문제라면 점수가 똑같이 나와야 돼요. 이런 식으로 40문제 만들면. 근데 놀라운 일이 발생을 해요. 이 문제 70점 나오고 있던 60점 나오고 있던 40점 나오고 이렇게 나와요. 수험생분들이. 지금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이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고요. 그냥 느낌이에요. 느낌. 턱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것은요. 왜 그럴까라고 학원에 오랫동안 강의하면서 느꼈지만 기출문제를 그냥 본인 기준에 푸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항상 기출문제 많이 이렇게 익히셔야 됩니다. 이것만 다 보면 실제 문제집 안 봐도 돼요. 요것만 잘 분석하게 되면 단기간에 합격을 합니다. 중개사는 실제 합격하고요. 자, 이제 우리 문제집 볼 때 여러분 조심할 얘기 좀 드릴게요. 이런 얘기가 저는 실제 수업 들어갈 때 더 중요합니다. 문제 풀 때 요령이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이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제 문제집을 다음에 또 반복적으로 풀잖아요. 이제 우리 문제집 얘기할게요. 풀 때 여러분이 완벽하게 알았다라고 하는 건 다음에 굳이 풀 필요가 있을까요? 없어요. 하지만 한 번 틀린 문제는 다시 풀어야 되겠죠. 그런데 지레짐작으로 딱 맞추는 것이 있어요. 이것도 틀린 거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판단하셔가지고 이건 난 좀 솔직해지자. 공부는 좀 솔직해지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 틀린 문제 같은 경우는 반복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주의할 것이 다음에 또 풀어도 또 틀린 게 있어요. 그건 여러분이 하기가 어렵다가 아니고 보류를 하십시오. 포기를 한 게 아닙니다. 9월, 10월 달쯤에 다시 한번 해도 그때 안 되면 놓쳐도 관계는 없다 이거죠. 자, 그럼 10문제 중에 3문제 알았다. 7문제 몰랐다. 근데 한 번 더 하니까 그 7문제 중에 3문제 또 알았다. 그럼 4문제 남겠네요.
그것만 이제 한 번 더 보면 나머지 6문제 해결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이 틀린 것은 반복적으로 하고 또한 기본적인 같은 경우는 그냥 훑어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풀은다 하는 문제는 훑어서 바로 풀립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틀린 문제 위주로 두세 번 정도 봐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건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그 5단 노트라는 거 좀 만들지 마세요. 평소에 이런 걸 하지 아니한 분들이, 어르신들이나 공부하고 좀 거리가 멀다 이렇게 말하면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5단 노트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혹 이렇게 하면 5단 노트 아니에요. 어디 복사집에 가서 복사해가지고 문제 같은 복사해가 노트에 딱 달라붙여놓고 들고 다니니까 5단 노트다. 아니에요. 5단 노트는 그런 게 아니고요. 이 문제를 어떤 과정에 풀고 이 문제와 관계되는 것을 어떻게 끌고 와서 비교하고 이렇게 기획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5단 노트 한 문제 만드는데 일찍 전문적인 강사 아니어도 조금 노력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 한 문제당 보통 3, 4시간씩 걸려요. 여러분의 5단 노트는 이런 겁니다. 복사, 붙여넣기, 복사, 붙여넣기. 그거 5단 노트 아니에요. 그러니까 5단 노트 잘못 생각한다고요. 그래서 5단 노트 하시는 것보다 여러분이 좀 이렇게 하시더라도 좀 핵심적인 내용을 가져가 주세요. 그래서 이런 걸 제가 미리 들었지 않습니까? 뭘 들었냐 하면 여러분이 제가 드린 것이 이 시험에 잘 나오는 것이라 하여 모든 답안 형태로 답지를 하나 들었지 싶어요. 이게 아주 휴대하기 쉽게 답지 형태로 하나 만들어 둔 거 있는데 실제 시험에 잘 나오는 것들입니다. 1회부터 지금까지 26회까지 시험 치면서 시험에 잘 나온 것만 녹여 놓은 거예요. 거기에다가 어떤 답지라고 할까요? 어떤 요약, 핵심이라고 할게요. 제가 드린 그 자료에다가 여러분이 그 지문들을 어떻게 알파로 붙여 놓으세요. 포스트잇이나 복사에 붙여 놓으세요. 그럼 더 이상 어떻게 안 봐도 되겠죠. 그러니까 이해되셨죠? 자, 이런 거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제가 할 얘기는 없을 것 같네요. 자, 그리고 하나 더 설명드린다면 그냥 문제집은 문제일 뿐이에요. 이거 그냥 틀린다요. 아직은 시험 치기 전입니다. 신경 쓰지 말고요. 자, 이런 식으로 OT 좀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문제 푸는 순서는 있어요. 2가지만 더 보충해 드릴게요. 문제 풀 때요, 여러분, 제가 속도를 좀 빨리 낼 겁니다. 왜 그런지 우리 생활 계산 한번 해봐요. 2차가 200분이 주어져요. 200분. 많을 것 같죠? 아닙니다. 200분인데, 이 중에 OMR 마킹, 120문제 마킹하게 되면, OMR 이 답지 체크하는데 보통 10분 정도에서 15분 정도, 많으면 20분 정도 소요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수적으로 가질 겁니다. 보수적은 아주 짜게 가자 이 말이죠. 20분이라고 하면 이게 180분이 돼요. 그럼 180분 나누기 150분이죠. 참. 한 문제당 1분이니까 120문제니까 150분이네요. 150분. 네. 150분. 그럼 20분 빼면 130분이네요. 한 과목이 우리가 50분이거든요. 50분. 네. 그럼 3과목이니까 150분이죠. 4과목으로 착각했습니다. 그러면 130분 되나요? 130분. 자, 130분인데 한번 생각해 봐요. 그럼 한 문제당 1분 조금 더 주어집니다. 1분 조금 더 주어지는데요. 여러분이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돼요. 문장 그러면 어떻게? 다 풀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대다수 80%가 문제를 못 풀어 떨어져요. 아시지? 못 풉니다. 못 풀어요. 못 풉니다. 그래서 나중에 최종 모의고사 제가 녹화할 때 이건 또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OT 형식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기도 좀 말씀을 드릴게요. 또 그거 안 보는 분도 계시니까 실제 볼지 안 볼지 여러분 선택이겠죠. 그것도 큰 필요성 못 느끼겠습니다. 저 같으면. 자, 이거 풀 때 한번 보세요. 120문제를 하게 되면요. 한 문제에 1분 주어지죠. 그런데 우리는 문장을 읽어야 돼요. 다음 주 맞는 거, 다음 주 옳은 거, 고르시오 이런 걸 읽어야 되잖아요. 그거까지 포함하게 되면 한 지문당 주어져 있는 시간은 5, 6초밖에 안 돼요. 그냥 읽고 팍팍팍팍 찍어야 돼요. 그런데 거기 가서 A라고 하는 한 문제가 좋은 게 있어요. 한 문제 좋은 거 나 분명히 풀 것 같아. 계산 문제. 이거 푸는데 5분이 걸렸어. 그러면 이거 풀었다고 좋아할 필요 없습니다. 왜? 5분 풀 동안 4문제 놓친 거죠. 그래서 이 시간 안배를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시험 칠 땐 제일 먼저 할 게 시간 안배입니다. 그래서 시간 안배 때문에 여러분이 이런 문제 때문에 어떻게 빨리 속도 좀 해야 돼요. 공부하듯이 하면 안 돼요. 밑줄 쳐가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시험자. 그래서 시간 안배인데 이 문제 풀 때는 다음 중 부정형 문제. 다음 중 틀린 것. 우리 책에는 지금 1번 문제, 3페이지에 1번 문제 보시면 공인중개사법의 제정 목적이 아닌 것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시험장에 가면 부정형 문제에는 항상 밑줄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밑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이다 아니다 그만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풀 것이 건정형이에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이 이제 선별적 기타라고 할게요. 박스 문제 이런 거예요. 그래서 박스 문제나 계산 문제는 실제 푸는 거 아닙니다. 현장에서. 제일 마지막에.
날려버리는 거예요. 원래 그렇고요. 자, 이제 시간 안배를 하고 나서 여러분이 이제 할 게 있어요. 이거 모의고사하고 다 연결해 해드릴게요. 이왕하는 김에. 여러분이 그 문제를 풀 때 많이 안 풉니다. 뭐냐면 80점만 되면 합격하잖아요. 그래서 80점은 32문제죠. 32문제. 그래서 여러분이 실제 문제 풀 때 요 두 가지를 제가 학원에서 많이 강조하고 이렇게 하니까 많이 붙었다라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문제집 받자마자 개론이 1과목에 개론 제일 먼저 나오잖아요. 1번부터 40문제 다 풀고 또 41번부터 80번 이렇게 안 풀어요. 실제 문제 그렇게 안 풉니다. 많이 풀어본 사람은 딱 시계 갖다 놓고 30분 단위로 30분 단위. 즉 무슨 말이냐면 개론 30분 풀고 민법 30분 풀고 다시 개론 민법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합니다. 즉 개론 40분 풀고 민법 30분 푼 다음에 시계를 딱 보고 나서 그 두 과목 중에 내가 좀 잠시 자신 있다. 그쪽으로 넘어갑니다. 이 방법 한번 쓰거나 두 번째는요. 한 과목당 28문제에서 32문제만 풉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개론 32문제 정도 내지 또 28문제 풉니다. 풀고 그걸로 끝내요. 어차피 28이면 70점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12문제 그냥 포기한다 생각으로 민법으로 넘어갑니다. 또 28문제 풀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내가한테 좀 자신 있는 과목에 넘어갑니다. 그렇게 되면 시간 안배가 다 되기 때문에 문제가 안 돼요. 실제 객관식 문제는요. 거의 7, 80%, 80% 가까이가 이런 것 때문에 떨어져요. 그래서 종이 한 장 차이가 아니고 꼴랑 그 시간 몇 초 관리 못해가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문제를 봐줘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얘기는 처음 들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게 실제 여러분에게 실무적으로 도움이 되는 이야기들이에요. 이야기다. 자, 이제 본 수업 들어갈게요.